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전주와 부안 등 축제장마다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만금 국제공항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공항 건설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집단한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 공장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다시 가동에 들어가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피난 사다리가 허술한 관리 속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더위 속에서도 전북 곳곳에서 열린 축제와 행사장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도심 속 한복판에 물미끄럼틀이 등장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마련된 작은 풀장에서는 물총 싸움과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온몸은 흠뻑 젖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물놀이하고 노니까 재밌어요. 더운데 물놀이 하니까 시원해요. 물을 뿜어내는 샤워터널 밑을 달리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오늘 하루 피서지로 변한 충격로일 때는 무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동생 2명이랑 물놀이장 와서 물총놀이 하니까 재밌어요. 행사장이 온통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복숭아의 싱그러운 향과 달콤한 맛이 시민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습니다. 복숭아 향도 맡고 그리고 맛도 보고 되게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 사가서 더운 여름 복숭아랑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품평회에서 수상한 복숭아들은 탐스런 자태를 뽐냅니다. 당도와 모양, 색깔까지 완벽한 명품 복숭아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부안 뽕축제에도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불볕더위 속에서도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하루에는 짧기만 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사만금 국제공항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공항 건설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에 맞춰서 하늘길을 열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78번째 국가균형발전 항목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올해 말까지 항공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제성을 분석하는 사전 타당성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시범 운항까지 최소 7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3년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공항 없이 대회를 치러야 할 판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 유니버시아드나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30대 선도 프로젝트 SOC 건설할 때 에타 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에타 면제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 시공, 계약 같은 처리를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완전 개통은 안 하더라도 그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에 임시 개통이라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립 속도를 높이고 다른 지역 공항과 항공 수요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일감 부족으로 이번 달 초부터 가동이 중단된 군산 조선소의 재가동이 2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군산조선소가 2019년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올 상반기 현대중공업 선박 수주량은 4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68%가 늘었지만 빠져나가는 일감이 많아서 전체 일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감 부족은 2019년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집단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 공장이 지난 4월 유해 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서 폐쇄됐는데요. 그런데 법원의 결정으로 석 달 만에 공장이 다시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한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입니다. 지난 4월 대기 배출 시설에서 유해 물질인 니켈이 검출돼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료 공장은 니켈이 일부 시설에서 검출됐는데도 공장 전체의 가동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법원의 결정으로 비료 공장이 재가동에 들어가게 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법원 결정에 앞서 역학조사를 통해 집단암 발병과 공장의 관련성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법원이 재가동을 성급하게 결정했고 건강권을 위협받게 됐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그동안 치를 떨고 살아왔는데 다시 공장을 돌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에 법이 그렇게 살아있다면 공장 돌리는 게 지금 문제입니까? 익산시 역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 공정이 가동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을 못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가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식으로 우리는 항고를 하려고 하죠. 유해물질 배출로 폐쇄된 비료 공장이 다시 가동될 상황에 놓이면서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전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피난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허술한 관리 속에 제 기능을 못할 만한 곳이 많아 보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에 조그마한 난간들이 아슬하게 나붙었습니다. 위급한 순간 대피로 확보를 위해 꾸려놓은 피난 사다리인데 사다리 끝을 떡하니 나무가 가로막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이런 게 막혀 있으니까 피난할 때도 힘들고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간에 이것저것 짐이 한가득이고 대형 실외기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신속한 대피에 걸림돌이 될 만한 장면입니다. 이 건물에서 불이 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닥까지 안전하게 대피하기란 쉽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3층에서 시작한 피난 사다리가 2층에서 멈췄습니다. 아마 새로 설치를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원래는 돼 있었어요. 원래는 중간에 잘리는 이유가 있었던 거기 중간에. 네. 심지어는 흡연 공간으로 이용되는데 재떨이까지 갖춰놓고선 손님 핑계를 댑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 저기서 하시라고 해야지. 소방당국의 감독도 꼼꼼치 못한 실정입니다. 관계인이 결과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표본으로 점검을 하죠. 주로 이제 그 시기별, 계절별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엔 허술하게 관리되는 피난 사다리가 믿을만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자신의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마련키로 하고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해 374억 원가량의 지방재정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꾸준히 회복세를 타면서 광공업과 대형 소매점 지수가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중 전라북도의 광공업 생산 지수는 금속 가공과 화학제품, 자동차 분야 등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가 상승한 106.1로 조사됐습니다. 또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도 음식료품과 가전제품, 화장품의 신장으로 0.5%가 증가한 80.6으로 나타나는 등 생산과 소비의 양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앞으로 빗물을 활용하는 시설에는 수도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한 곳은 빗물 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바이오 발전소를 두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산 비흥항 주민들은 바이오 발전소에서 목재 펠릿을 사용하면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식도동 주민들은 군산 조선소의 폐쇄로 원룸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바이오 발전소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찬성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